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다들 보셨습니까? 자, 매일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들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점도표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맞고 빠지는 그런 형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갭 상승 이후에 하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캔들로는 이제 음봉이 뜨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사실 주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웨이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가장 뼈아픈 하락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중심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양상들이었고, 나머지 하락 종목 수가 5장 돼서 더 늘어나면서 코스닥은 1160개, 그리고 코스피는 540여 개 하락 마감을 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이 점도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고, 대신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양극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힘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면서 이런 혁신 기술 관련된 이슈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었다. 그리고 엔비디아 키워드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강세로 보답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HBM, CXL 관련한 부분에서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코스닥인데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면 여기 상방에 있는 이 2670포인트가 하나의 이제 저항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자리가 저항 구간이지만 그전에는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터치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돌파를 시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언제 올라가느냐, 여기를 과연 터치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물량 소화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물량 소화 과정입니다. 상방의 이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 안에서는 음봉이 뜨든 양봉이 뜨든 사실 큰 움직임 없이 소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2550포인트 전후 요 가격대가 이제 밑에 하방에 대한 자리를 보시면 돼요. 요 자리부터 2490포인트까지가 완충지대 역할, 여기는 이제 잡아주는 역할, 추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엄청 큰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현재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별주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우리가 다우 증시는 상승하는데 나스닥은 빠진다, 이런 경우가 하루 이틀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추세 안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붙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더 집중되는 양상들이었어요. 최근에 그만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 쪽이 부진했었고, 장기평 밑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구간의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도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자, 오늘 그 이슈가 됐던 이제 미국 점도표는, 자, 이게 미국 점도표인데, 보면 이제 요 하나하나가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2025년도 연말까지 얼마 정도 갈 것이냐 했을 때 3.75에서 4%, 요 정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2026년도에는 얼마 갈 것이냐? 3.25에서 3.5,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대신 금리를 연 2회 정도 인하한다는 정책은 유지하겠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IT라든지 혁신 기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를 기대감을 또 높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와에 대한 만남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영향을 조금 더 줬다고 봅니다. 젠슨 황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서는 삼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항상 이게 보면 약간 갑의 입장에서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얘기를 이제 젠슨 황이 잘 던집니다. 정말 이제 립 서비스를 잘하는 인물 같아요. 이제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전일 이제 베라 루빈 이 두 가지를 이제 AI 신제품 칩 소개를 했죠. AI 칩 소개를 하면서 블랙웰 울트라 이제 하반기에, 그리고 베라 루비는 내년에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삼성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HBM으로서 삼성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 SK하이닉스는 또 HBM 관련돼서 또다시 신제품에 대한 출시를 했습니다. 공개를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참여를 해야겠죠. 당연히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HBM과 CXL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적인 시장에서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젠슨왕의 키노트 요약본을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신기술에 대한 부분, 혁신 기술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또는 물리적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다 하더라도 결국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고, 고성능 고사용화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닉스도 거기에 발맞춰서 캐파가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기술적인 개발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 반도체나 IT 쪽이 단기간 시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순 테마가 아니라 추세적 변화에 대한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젠슨왕의 키노트 정리했던 것을 안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전에 이제 유튜브 올려놨던 내용에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도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돼서 GTC 2025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요걸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럼 보시면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2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지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HBM과 이제 CXL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죠? HBM은 말 그대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네. 우리가 도로를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로가 한 개일 때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자체를 넓혀서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늘리는 개념이 바로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히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CPU는 한 명의 우등생이 열심히 일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고, 대신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식이라고 해서 100명의 보통 사람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로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더욱더 빠르고 신속하게 작업이 가능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에서는 이런 GPU에 대한 발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익스프레스라는 것은 이제 빠른 이제 익스프레스 웨이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연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연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가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는 PC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거에 대한 이제 용량적인 한계라든지 또는 성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접속 기기로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게 더욱더 우리가 성능 제한 없이 상당한 업그레이딩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PCB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CXL이라든지 또는 이제 HBM 관련된 이슈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단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지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확장성은 좀 더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장기 평가에 대한 이격도가 꽤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방에 있는 자리다 보니까 앞에 물량에 대한 소화를 해 나가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전한 조정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SK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에 고점이었던 한 22만원 전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는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다시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야 또다시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지금 이제 앞에서 주가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좀 떨어내면서 좀 더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SK하이닉스 관련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현재 신고가에 들어갔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재 관련해 가지고 뭐 ENF 테크놀로지 이 정도는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서 좀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이라고 하면 FST나 이런 기업들도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이오테크닉스 이게 단골로 매번마다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유진테크, 그 STI, 테스, 뭐 앞서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소재 분야는 ENF 테크놀로지, 뭐 덕산 하이메탈, 네? 덕산 하이메탈, 자, 그리고 이제 원익 QNC, 뭐, 요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 아시죠? DI, YC 이런 것들 이제 외우세요. 매번마다 되풀이 이슈가 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앞서 제가 빨리 돌려봤지만 반도체 소재 장비 검사 이런 쪽 업체들이 기업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미 우상향을 지금 만들고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른 상승에 따른 파급 효과가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한테도 같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도 다시 한번 꼭 체크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하셨고,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